지금 현재 여권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요. 윤석열 제거하려다가 실패로 끝났는데 이 정도가 되면 국민에게 진실되게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당사자들이. 그리고 사과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진실성이 있건 없건 그래도 모양은 일단 갖췄다. 그렇지만은 이 외형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인사권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그 외양적으로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칼날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라고 하는 또 이 새로운 공격의 수단을 또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윤석열 총장을 밀어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휘하의 세력들, 인사들도 여전히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는데 혈안이 되고 있고 그야말로 이 헌법이 보장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공공연하게 표출하고 있고요. 그 맨 앞장에 서 있는 사람이 현 시국에서는 바로 김두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관이가 말하자면 이제 횃불을 딱 들고 뛰쳐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1차적으로 따라 나온 사람이 황운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의 완전한 승리, 이 복귀로 인해서 이번 이 징계 국면이 마무리되기는 커녕이고 제2단계 국면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2단계 국면의 특징은 외형적으로는 일단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에서 탄핵하자 마음만 먹으면요 한순간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작년 연말에 패스트트랙 얼마나 전광석화같이 그리고 치밀하게 하는 거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21대 국회가 열린 이후로 여러 가지 임대차법이라든가 부동산법이라든가 또 이 외교안보 남북관계에 관한 법이라든가 일일이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174석의 무기를 가지고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밀어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최종적으로 이 방맹이 딱 떨어지면 바로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수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현재의 민주당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탄핵의 수단을 다시 한번 더 칼을 꺼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칼은 뭐냐면 이제 지금 이번에 행정법원에서 절차적 하자성을 상당히 많이 제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절차적 하자만 없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징계위원들을 새롭게 뽑아가지고 보다 더 센 징계를 해나가자. 이런 또 이 압박 전술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틀에서 그래서 탄핵과 징계의 재추진, 징계위를 새롭게 구성해서 징계를 다시 한번 더 센 징계로 나가자. 요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조그만 칼들이 번쩍번쩍 지금 빛나고 있는데 그 조그만 칼들은 바로 뭐냐. 가장 낮은 단계의 칼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직접적으로 아니 이 정도가 됐으면 윤석열 총장이 사과해야지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오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집권 여당의 균형감 있는 이 공세인지 공격인지 알 수가 없네요. 자, 윤석열 총장을 최소한도로 사과하라 이렇게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려면 선제 조건이랄까요? 선제 조치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번에 이런 그야말로 호떡집에 불이 나게 된 이유가 뭐죠? 추미애가 이를 저질렀어요. 호떡집에 불을 붙인 사람은 바로 추미애입니다. 그러면 추미애가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자기가 모시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든 간에 24일, 25일 날 오후에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5일 날 어제죠. 오후 2시가 좀 넘어서 사과가 나온 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그때 제가 사과 나오자마자 바로 제가 분석해 드렸거든요. 예. 그러면 거의 지금 이제 24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추미애가 나와야 되는데 추미애는 어디서 칼춤을 추고 있는지 아니면 삼배일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산사에 들어가서 조용히 부처님 앞에 가서 제가 죽을 죄를 졌으니 부처님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있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맨 먼저 우리 국민들에게 내가 살아있다, 내가 뭔가 꾸미고 있다 이거를 알려주려면 맨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사과를 해야 되겠잖아요. 자, 그러면 여당에서 윤석열한테 사과하라고 얘기하려면 추미애한테 당신이 먼저 사과해라. 그래야 윤석열도 사과하라고 우리가 요구할 때 국민들이 믿어줄 거 아니냐. 이게 최소한도 한 유치원 학생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즘 유치원 학생들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예.
우리 클 때 한 대학생 정도보다도 더 똘똘할지 몰라요. 그런데 추미애한테는 하나도 말도 못하고 정말 추미애한테 절절 기어왔잖아요. 여당도.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렇게 독선적으로 해갖고 나라의 근본의 틀을 다 무너뜨리려다가 대대적으로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 총장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느냐. 윤석열 총장은요, 그야말로 공격만 일방적으로 1년 내내 받아온 사람이에요. 인사학살을 통해서,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감찰권을 통해서 역대 검찰총장 중에 아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인격적으로 이 모욕을 당해오면서 검찰총장직을 지키면서 법적 투쟁을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법치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윤 총장이 얘기한 대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윤석열 총장이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사과를 윤석열 총장한테 먼저 얘기하냐. 추미애가 사과를 했다 하면 윤석열 총장이 이어서 저도 정말 어떻게 됐든 간에 부덕의 소침이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양상으로 또 모양이라도 그럴듯하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당의 이런 자세는 외양으로 보나 내적인 측면에서 보나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작은 칼은 검찰개혁입니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 검찰개혁은 바로 뭐냐. 수사권, 직접 수사권까지 다 뺏어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를 6개 정도로 국한시켜놨는데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것 싹 다 모조리 뺏겠다는 것이 최근에 바로 어제 오늘 나오기 시작한 보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작은 칼 중에 하나가 작은 칼치고는 엄청 큰 거죠. 공수처 조기 발족입니다. 이거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미 다 마련돼 있어요. 법이 다 통과됐어요. 근데 이걸 다시 손보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공수처법도 자기네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개악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다시 개악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칼들 서너 개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막을 재간이 없어요. 유일한 막을 재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이 이 정부 여당의 조치에 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틀을 가진 미디어들이 여론을 압도적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그 여론에 우리 야권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을 질러서 여당의 여당에 대한 그야말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때만이 의회 독재를 막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윤석열 총장 몰아내는 식물총장 만드는 이 작업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이용구 법무차관이죠. 이 법무차관의 비리, 가장 큰 비리가 지금 뭐예요? 택시기사 폭행한 거예요. 이거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예컨대 과거에도 지금 현재에도 음주운전하다가 적발이 되면 보직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겁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도입한 제도예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시즌2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아무런 누구한테 피해도 안 주고 그야말로 적발해서 단속된 것이 아니고 음주를 하다가 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 아무런 죄도 없는 안전하게 집에다까지 데려다준 택시기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했어요. 그리고 돈 주고서 매수까지 했어요. 합의까지 했어요. 말이 합의지 이거 뭐 강제로 어떻게 합의했는지 이것도 다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차관으로 앉혀놨어요. 그래서 여론이 빗발치고 시민단체가 고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에서 재수사하겠다. 그래서 검찰도 재수사에 나섰는데 지금 재수사를 하는 모양새를 보면 정말 이것도요. 어린 꼬마가 이 얘기를 들어도 웃을 것 같아요. 예. 제 수준에서는 그냥 웃을 것 같다고 밖에는 논평을 못 하겠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풍부한 상상력으로도 충분히 참 어떤 모양새로 왜 그러는지 참 치사하고 치졸하다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용구와 서울중앙지검이 누구죠? 애완경찰 1호 이성윤이잖아요. 둘이 윤석열 총장을 협공하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누가 수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흔히들 얘기해서 짜고 친다고 그러잖아요. 고수 칠 때. 그래도 고수 칠 때요. 3명 이상이 치더라도 옆에 치는 사람 눈치도 가끔 봐요. 또 옆에서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들 눈치도 덜어 봅니다. 왜? 자기 양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실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운이 또 따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스톱을 짜고 친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뇌의 구조로 돼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용구와 이성윤이는 이거 뒤에 추미애가 또 지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의혹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밑에서 추미애 대리 칼춤을 추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용구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앞잡이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성윤이잖아요. 사사건건 중요한 건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재수사에 나섰는데 누가 수사를 하냐면 삼총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용구가 누굽니까? 법무실장을 2년 8개월 정도 해온 사람이에요. 법무실장을. 법무실장 할 때 지금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이가 뭘 한 줄 아세요? 법무부에서 검찰국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성윤이가 지금 수사총 지휘자잖아요. 중앙지검장이니까. 그리고 구자연 3차장인데 이거를 구자연 3차장이 지휘를 하게 했는데 구자연이는 누구냐? 구자연이는 그 당시에 대변인을 했어요. 대변인. 법무부에서 대변인하고 법무실장하고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리고 검찰개혁 단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용구 법무실장이 간 것은 검찰개혁을 하고 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친밀하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법무실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법무부 간부들하고 술자리를 가졌을 때 바로 누가 있었냐? 바로 구자연 현 중앙지검 3차장이 그 술자리에도 있을 정도로 이용과는 엄청 가까운 사이예요. 자, 넘버원 이성윤 검찰국장했죠. 넘버2 구자연 차장 그 당시 대변인 및 검찰개혁 단장했죠. 그 밑에 이동원 형사 5부장 소관인데 형사 5부장이 담당 부장검사예요. 예, 왜냐하면 형사 5부장이 바로 교통범죄 전담 부서장입니다.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동원이는 뭘 했냐면 그 당시에 법무부에서 국제 형사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성윤이를 정점으로 해서 구자연, 이동원 요 세 사람이 전부 한 패로 한 팀으로 일한 적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 결과 아무리 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저도 법 전혀 모르잖아요. 예, 그냥 신문만 보고 상식적으로 법에 대한 인식과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국민의 평균적 눈높이에서 제 법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선수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게임의 결과가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전부 한 팀 수사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수사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상식에 입각해서 일을 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상식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겠냐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는데 이렇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철면피라고. 이런 철면피적 수사팀을 구성한다. 이게 상식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성윤이와 그리고 추미애와 그리고 이용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고스톱치고는 수준 이하의 고스톱 팀이 됐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말하자면 총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개입할 수 있는 틈을 조금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외면적으로는 이 구자영 중앙지검 3차장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래 이런 범죄 1차장 소관이라고 합니다. 1차장이 누구냐면 김욱준 차장이에요. 근데 김욱준 차장이 지난번에 검사인한 때 추미애의 징계 조치 이거 잘못된 것이다. 반기를 들었고 이성윤이한테 우리 다 동반 사퇴합시다. 이렇게 건의를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사의 표명을 한 사람이 바로 김욱준 차장검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필이면 2차장도 있고 4차장도 있건만 왜 하필 3차장한테 갖다 줬냐 이거예요. 이 얘기는 나 더 이상 공격하고 비판해봐야 내가 할 길 가겠다. 이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성윤, 이용구가. 이거 이용구한테 보고 안 하고 했겠어요? 몰래라도 다 은밀하게 다 교류하지. 그래서 또다시 이용구와 그리고 이성윤이가 만만치 않은 그런 이 항명을 윤석열 총장한테 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거예요. 대검에서 지휘한다고 한들 대검 지휘를 제대로 받겠습니까? 지 멋대로 하지?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윤석열 총장이 다시 칼자루 빼가지고 그 수사팀 다시 구성하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여건과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참 속으로 할 말이 많지만 윤석열 총장 이거 참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오묘하게 공교롭게 꼼수를 부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팀플레이 정말 기가 막히다.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론이 살아있고 국민이 살아있고
이런 이 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 알지언정 한번 지켜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뻔한 거예요. 여러분들 추미애 아들 수사사건 수사 날 때 계속 몇 달씩 뭉개다가 김관정이가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여론이 빗발치니까 제대로 수사하는 것처럼 수사 보강팀까지 만들었잖아요. 수사팀을 보강하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한두 달간 수사하다가 수사해보니까 아무 혐의 없다.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똑같은 복사판이 된다. 내가 아주 철저히 수사했는데 이용구 차관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거 내고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법부, 행정부, 그 다음에 이 검찰까지 지금 현재 전부 다 장악해 있는데 더더욱이 국회까지 장악하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까짓 것 못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사팀 따보는 걸 보면 여전히 이 그야말로 파도와 같은 이 분노한 민심을 역으로 거슬리려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게 성공하겠느냐. 이미 여권 내에서도 말이죠. 강성 친문과 그리고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눈높이에서 현 시국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일반 지지층과는 상당히 현 시국을 보는 눈의 괴리 현상이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문의 마음 카페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이래 갖고는 되지 않겠다.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내내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제대로 견제하려고 빼드는 칼들이 뭐였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는데요. 바로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열린민주당의 대표죠. 비례대표로 해서 국회에 들어갔는데 최강욱이에요. 최강욱이를 본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사위 가고 싶다고 그랬지만 다른 데로 위원회를 배정해 줬는데 최근 두어 달 전에 바로 최강욱이를 기습적으로 법사위로 다시 집어넣었어요. 아무리 야당에서 난리치고 비판해도 전혀 먹히지 않고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최강욱이가 누군가요? 반윤석열의 국회에서 거의 1, 2번을 다투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제대로 공격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열린민주당에서 어떤 변화가 또 있느냐? 시스템적인 이건 변화입니다. 바로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인 김진애 의원. 이 사람도 이 부동산 문제 가지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잖아요.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만약에 열린민주당에서 김진애 의원을 후보로 정식 공천을 할 경우에는 비례대표 자리가 하나 비잖아요. 그러면 순번이 지금 1, 2, 3번까지만 나가 있는데 4번이 비례대표 의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4번이 누구냐? 김의겸이에요. 김의겸이가 누구냐? 강성 친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강성 친문의 핵심 의원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윤영찬이, 윤건영이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십시오. 고민정이 눈에 뻔한 거 아니에요? 김의겸이를 투입하려고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열린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현재 윤석열에게 겨누는 날개 지금 결을 지금 다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의겸을 국회에 투입해가지고 국회의 전투력을 더 키우려고 하는 국회에서 윤석열 총장 비판하고 욕하고 내년 7월까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데서 정부 여당의 큰 틀에서 이 꼼수가 눈에 다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전반적인 현 국면의 특성을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윤석열 몰아내려는 시나리오가 여전히 작동 중에 있고 수정 보안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날이 더 무섭게 세워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방송을 마치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총장 다시 출근했는데 아직 특이한 언론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 보도 나오면 오늘 월성 원전 사건이라든가 중요한 중대 범죄에 관해서 어떤 또 지침을 내렸는지 여러분들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전에만도 30여 개의 화환이 다시 늘어나가지고 총 80개 정도가 이 화환이 대검 앞에 전시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이 시간쯤 되면 거의 100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응원 세력까지 오늘 나와 있다고 그러고요. 오늘 윤 총장이 출근해서 전무건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게 되고 박기동 대검 형사정책관으로부터 내년도에 시행될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무검 대검 정책기획과장의 보고에 현안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의 지시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방송해 드리도록 약속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